사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현금증여라는 것은 없고, 대신에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요즘 많은 상담 요청이 있는데 상담 질문 중에 현금증여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액증여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전부 파악하고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전 국민의 계좌를 주시하면서 파악하고 있기에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감시하려면은 아마 국세공무원들이 지금보다 한 10배는 많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본인들이 납세자의 계좌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는 없고, 금융위원회나 기타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신고하고 조사가 나올 예정이라든지 자금 출처 조사가 시행된 경우 등 국세청에서 계좌를 충분히 열어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 회당 500만원 정도의 금전거래 내역이 있다면은 만약 규칙적으로 주고받고 있거나 예전에 빌려줬던 금액을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굉장히 좀 낮아지고요. 다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금전을 받게 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현금증여라는 것은 없고, 대신에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의 공제 금액을 두고 있어서 그 안에 속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사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넘어서는 현금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가 당연히 부과가 되겠습니다. 증여세만 나온다고 하면 괜찮은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무신고 가산세 20%라든지 납부지연 가산세로 연간 8% 정도라든지 이렇게 가산세가 추가되면은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이 됐을 때 실질적인 세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현금증여로 걸리지 않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각자 보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공증을 받는다든지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객관적으로 좀 증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금을 하지 않는 겁니다. 현금 인출기 ATM기에서 뽑았던 현금을 자녀한테 주고 계좌에 입금을 시킨다면은 국세청에서는 부모 계좌에서 ATM으로 나갔던 금액이 바로 당일이나 다다음 날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입금된 것을 확인을 하고 증여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 금액에 맞춰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데요. 자금 출처 조사에 표적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은 부동산 취득 시에 정당한 소득을 가지고 취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녀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 되지 않거나 연간 사용하는 카드 금액을 제외를 했더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실제 나머지 취득자금은 부모에게서 흘러나왔다고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빙된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모자라다면 대출을 받는다든지 주식계좌에 주식을 매매하고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낮지만 마냥 안 걸릴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유념을 해서 조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